부동산은 어렵다, 귀찮다, 모르겠다. 특히 2030 세대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땅짚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초보들을 위한 신개념 토크쇼 땅짚고가 잘 알려드립니다. 땅잘알입니다. 먼저 출연자분들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그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초보분들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한 가지 소품을 준비했는데요. 눈앞에 카드가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동안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나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싶으실 때 카드를 들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고 그때 이해가 된다 싶으시면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부동산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두 분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월세하고 전세밖에 몰라요. 네. 네, 저는 그냥 땅 살 때 월세 집 살 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 정도밖에 몰라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죠. 왜 관심이 없으신지 제가 맞춰볼게요. 언론 기사를 보면 주택 매입을 포기한 2030 세대 이런 글들이 많은데 국민은행이 발표한 수도권의 PIR 지수가 있습니다. 가격 PRR 네, 뭔지 몰라요. PIR 이때 드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나 비싼가 하는 지수지만 모르셔도 되고 올해 7월 기준으로 몰라도 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이 7억 3천만 원, 그리고 주택 평균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죠. 쉽게 생각해도 우리가 우리 월급을 10년 넘게 모아도 못 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너무 비싸서 뭐 사실 되게 장만한다는 거, 집안 장만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먼 얘기라서 아직 관심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제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시작하라 오늘 주제입니다. 젊었을 때 집을 사신 분의 사례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이건 현재 70세가 되신 A씨라고 일단 할까요? 이분이 30대 중반이신 80년대 중반쯤에 강남구 대치동에 4천만 원짜리 당시 아파트를 매입을 하셨어요. 근데 1978년에 지어진 단지고 이 아파트는 2000년대부터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에 재건축이 완성이 돼서 레미안 대치팰리스라는 아파트가 됐는데 그때 당시 입주 시점 가격이 15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은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차 한 대 가격 얼마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 70세시니까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저도 1,200이요.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 현대차 포니의 가격이 400만 원 정도, 스텔라는 7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자동차 값이 4배, 5배 정도 되는 동안 아파트 값은 계산해보시면 50배 이상으로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차는 계속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아파트나 집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 계속 지을 수 있지만 지을 땅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앞에 보고 계시죠? 이게 연도별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198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집을 사셨던 80년대에 집을 안 사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를 샀다거나 전세로 계속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자산 증식이 없습니다. 0이죠. 그 집을 어렸을 때 사느냐 안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낳을 수가 있다. 저 질문 해도 되나요? 근데 그거는 옛날이라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가서 가능한 건 맞는데 2014년쯤부터
현재 집값 상승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집을 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뭐 투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집을 사신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 그때 산 집 가격이 기본적으로 몇 억씩 올랐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집을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월세 내고 맨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힘드니까요. 네. 좀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까지 들으시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어린 분들 모셔놓고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거 아니냐, 공부하라는 게 결국 집 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기사를 쓰게 되더라도 집값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 떨어질 건데 올리려고 지금 수쓰는 거 아니냐, 부동산 업자한테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집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한다고 집을 사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문가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는데 전문가분들 중에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내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분들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팩트도 찾아보고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견해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냐.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두 분 관심 많으시죠? 먹는 거, 입는 것에 관심 많으시죠? 저 친구가 신림동 패셔니스타입니다. 의식주라고 하는데 이 주 부분에 의식의 10%만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시라. 집을 하는 것이 결국엔 내가 나중에 어느 직장을 다니게 되고 어디에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좋을 것인가, 또 내 소득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집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 주거복지 측면에서 이 집 문제 접근을 하시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를 잘 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공부가 두 분 아시다시피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땅자랄 제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더 좀 재밌는 주제를 다뤄볼 건데 제가 집값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집값 떨어질 것 아니냐,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지금 최근에 관심들이 아주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더 흥미로운 주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구독해주세요.